근데 전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언론 분위기를 쭉 살펴보셨을 테니까 아실 거예요. 진보 언론부터 시작해서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언론들이 김민석 후보자의 이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길게 사설을 쓰거나 문제 제기를 아주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일단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라. 이 정도 관망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아직까지는 허리문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허리문 기간은 원래 6개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인사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허리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가령 내가 만약에 김민석 같으면요. 저는声明을 발표할 겁니다.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부끄럽다. 내가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운 게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물러나겠다. 그럼 내 같으면 국회의원까지나 사표서겠습니다. 왜 그 부담을 주고 있어요? 자기가 직권 플랜 본부장까지 지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이름이 자기가 그렇게 명칭을 붙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정말 바늘구멍 같은 그런 구멍을 뚫고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부담을 주면 안 되겠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은 이 집권하고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내 같으면 물러나겠습니다. 그런데 전 변호사님, 저희가 요 얘기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아니, 내가 한 말씀만 한 말씀 하세요. 그런데 참 이게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이재명 정권 정말 이 정치를 하는 게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전 변호사님, 요 얘기하기 전에 3분만 다른 얘기 잠깐만 김민석 후보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대응 잠깐만 짧게 3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이 그 전에는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김민석 후보자 총리 돼야 된다. SNS로 릴레이 챌린지 의원들이 나서서 응원도 하고 법도 인사청문회 법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꾸면서 최근에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특히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본인의 재산은 70억이고 거기다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은 2억인데 70억 재산 가진 사람이 2억을 지금 검증하고 있다. 두 번째. 그리고 본인 70억도 이게 검사를 17년 하고 변호사도 2년 했는데 이거 70억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런 부분. 그 아들도 7억을 할아버지한테 받았던데 그거는 이제 할아버지 찬스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 공격 방식, 역공세 방식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아니, 상속세 내고 손자에게 돈을 7억을 물리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을 건너뛰어서 손자에게 재산 물려주는 되게 많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니까 보니까 아들도 신득차고 손자가 귀여우니까 손자에게 그럼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돈이 많아서 70억을 가졌다면 그러면 가령 마이너스 7억, 마이너스 5억인 사람이 플러스 2억이 불투명하게 됐다. 그럼 이 공적인 인물인데 이걸 그럼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령 돈이 70억을 있다고 해서 막 돈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예전 같았으면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 이것만 하다가 지금 보니까 역공세를 취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전략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글쎄 그런 식의 역공을 펴는 것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산을 모으고 한 사람 같으면 그래서 재산가가 됐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어떤 범죄도 꾸짖지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든 이게 민주당은요. 이 감성 정치를 하는 데는 내가 지금 아까 그 말 하려고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참 대단하다. 시작부터 우리 사회에서 정권이 인기를 끌어올리는데 뭘 하면 인기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주식시장 5,000포인트를 올리겠다. 처음에 김문수 후보와 이게 경쟁을 할 때도 다른 정책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느닷없이 주식시장 5,000포인트 얘기가 이 선거 며칠 전에 터져 나왔고. 긴가민가 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시장의 기대를 듬뿍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얼마인지 알아요? 아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3,021.84. 이게 최종적인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3,020이 전 넘었단 변호사님. 말이에요. 네. 지금 네. 오늘 비로소 3,000이 넘었어요. 다시. 3년 5개월 만에 3천 넘었다. 예, 3,000이 넘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이게 대중들은요. 가령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을 찍었든 안 찍었든 간에 대중들은 이 권력자의 어떤 피를 보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 혁명 때 당통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이번에 3대 특검 시작하자마자 밀어붙이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3대 특검을 밀어붙이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난 내가 가장 가령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처음부터 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 3대 특검의 핵심은 내란 특검도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이에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거기다 최상병 특검까지 끼워가지고 이 3대 특검을 밀어붙인단 말이에요.